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저 부분도 좀 봐야 돼. 영장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HID 이들의 움직임. 첫 번째 계엄 사태 때 임무를 김병주 의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관련 화면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HID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30명 모두 그 다음날 성관이로 가려고 했나요? 일단 지시받은 인물은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보사에 30명 모여 있었던 인원들의 HID. 첫 번째 임무를 확인을 했어요. 거기 성관이 직원, 과장하고 핵심 실무자 30명을 납치를 해서 비완 문속으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무력을 써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오라 해서 무력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그 정보사령관하고 대령 2명한테 요원들이 물었더니 케이블 타이로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두건을 씌워서 오라. 출근할 때 딱 납치를 하라는 거죠. 북파공작 특수부대 첫 번째 임무가 선관위 직원 30명 납치 구금. 아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치하는지에 대한 지침까지 있었다는데 이 정도 의혹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상호 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된 내용을 봤을 때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판교에서 HID 요원들이 한 30명 정도가 대기를 했었다라는 사실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상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시받은 임무가 선관위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관위에 가서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려오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비원 벙커로 데려가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수사로서 완전히 증명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HID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들, 그리고 HID 요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체포조는 없었다라든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중에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또 사실관계로 드러날지는 아직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오늘 여러 기사화된 의혹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런 부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의혹,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오늘자 동아일보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김용현이 임무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 아니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탱크 부대장을 호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탱크 부대라는 게 이제 북한의 어떤 남침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 인근에서 한 30분 정도 있는 거리에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갑 여단장을 지금 일단 노상원 지금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불러서 임무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마 옛날 5.18이나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갑 부대가 시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소요 사태, 시위 사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장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경고용이었다. 짧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겁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주장과 실제 지금 되어가는 형태를 보면 기갑 여단까지 지금 동원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이 서울 시내 중심가에 탱크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이게 탱크 부대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아마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어디 가고 하면 대규모 아마 시위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혈 사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나 전 대표라든지 우려했던 조금만 더 이게 연장이 됐으면, 만약에 2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고 이게 하루를 건너갔다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시위대가 아마 서울 시내, 이게요 서울시가 1,00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시민의 민도가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위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 정말 그래서 이 계획을 짠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이게 통할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를 들어 탱크가 지금 광화문에 있고 이렇게 하면 그냥 시민들이 가만 놔둘까요? 정말 이 사람들의 지금 사고방식이 거의 뭐 70년대 이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계획을 짠 사람도 그렇고 이게 통할이라고 생각한 것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지금 모의하게 한 게 아닌가. 특히 기갑여단을 빼면 그러면 휴전선을 누가 지킵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 중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기갑여단까지, 물론 이게 기갑여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계획까지 짰다는 거, 이 계획을 민간인이 지시했다는 거, 저는 이것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탱크 부대장을 불렀다는 거를 좀 더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4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2.12 때 서울중앙청을 점령했고 서울 도심에서 가장 빨리 투입한 가능한 직선거리 30km 거리 육군 제2기갑여단. 그럼 제2기갑여단을 좀 더 설명을 좀 제가 해볼게요. 부대 슬로건 적의 심장까지 끝까지 기동하라. 장갑차 등 우리가 나라를 대표하는 국지전 핵심 부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 탱크 부대장을 불렀던 그 판교의 그 정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 93의 제2기갑여단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래서 정보사 판교회의를 열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계획했다는 건데 근데 조금 전에 야당에서 또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저에게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발언했다. 이게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부분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저 발언 자체와 지금 모임 자체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자체도 이 불법 계엄 이후에 SBS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어떤 그 국회 무력화 부분들이나 체포 부분들은 인정했던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탱크로 밀어버려. 이게 1970년도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 경호시장에 대한 차지처리 부마항쟁에 대해서 시민항쟁으로 좀 불거질 것 같으니까 그냥 탱크로 가서 밀어버려라. 라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연상하고 발언한 게 아닐까, 발언을 했다면. 근데 저는 주목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사 신문단장이 있잖아요. 예. HDI 요원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김병주 민주당 의원 얘기하는 거는 선관위 직원들 30명도 체포를 해서 좀 감금해라. 라는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케이블 타이로 묶어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결국엔 부정선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관위 직원들을 신문을 하겠다는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됐을 수 있고 예. 최소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당 대표의 암살조가 아직 확인되진 않았으나 예. 전체 흐름을 보면 내부적으로 북한의 소행의 소요를 만들어서 그게 이 불법 계엄의 그 동기, 정당화를 통한 어떤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 만들게 되면 탱크 부대는 당연히 광화문으로 들어와서 비상기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조각조각들을 모였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는 했으나 지금 2024년도에 통하지 않습니다. 장성들은 할 수 있으나 영광급 이상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거를 용인하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여인영 전 반크사령관이 그 검찰에 진술한 것처럼 요즘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 제압하고 진압하는 건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했다. 이게 여인영 전 반크사령관의 그렇습니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지금 시나리오는 그럴싸하게 만들었으나 제가 봐서는 이거는 본인들의 상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보면 그 북파 특수부대 HID 요원 5명이 실제로 여기 판교회에 참석을 했다면 그 계엄 당일 10시 23분에 이쯤 되면 이런 정황 증거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계엄이 해제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아까 석동원 변호사도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하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었잖아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김현태 특임단장 실탄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3일 당일날 점심때쯤 오늘 불시 점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는 3일 점심 때부터 훈련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를 듣고 훈련 복장 그대로 나간 거거든요. 저희 인원들이 가져간 게 실탄이 1920발입니다. 훈련 계획을 계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훈련 장소도 저기 특수학교라고 해서 경기도 광주였고 밤 거의 10시까지 해오던 상태였습니다.
TV로 대통령 담화 때 계엄이라는 걸 듣고 그 직후에 이제 사령관께서 이제 지금 뭐 바로 출동할 수 있냐. 실탄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장단 얘기는 계엄 때 실탄 1920발을 챙겨서 출동했고 비상계엄 선포 계획 사전에 몰랐고 TV 방송을 통해 최초로 인정했다. 모르겠어요. 민주당 주장처럼 이게 총 한 10,000발 정도의 실탄을 진짜 준비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2,000발 가까이 챙겨서 출동했다. 그럼 과연 이게 그러면 정말 야당에게 경고만 하려고 했던 계엄 선포였냐?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에서 제일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고성 계엄이란 건 헌법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경고하려고 계엄하는 건 헌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고만 하려고 실탄을 쥐어줘서 국회로 보낸 겁니까? 1920발이라는 그 구체적인 수치는 이거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겨냥했던 건 누굽니까?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여당 의원입니까? 야당 의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에 치우도 꺼내지 않았다. 계엄은 정당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고만 하려고 했던 거다. 국회 질서를 위해 발동했던 거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뭐 탱크 부대장도 불렸고 조금 전에 저도 좀 깜짝 놀랄 만한 뭐 선뜻 믿기 어려운 김용현 전 장관의 뭐 증언도 있었잖아요. 그 이제 주변 사람들 증언 탱크를 밀어버려라 지시했다 이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냉철하고 냉정하게 수사 당국의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심으로 해서 실탄 준비 혹은 탱크 부대장도 호출해서 뭔가를 준비했다는 정황 증거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